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리석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증여자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대책 보니까 우리 아파트 두 채 있는 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많이 내겠던데. 집값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될 텐데. 아휴, 부담이네요. 이참에 세준 아파트 한 채를 큰애한테 주는 건 어떨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어서 그건 증여하는 아파트 가격에서 뺀다던데. 그래요? 그럼 세금이 확 줄겠네요. 그래서 대출을 안고 증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남은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휴, 큰애 아직 직장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앞서서 웹툰을 봤는데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부부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증여세가 절세가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증여세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인 아파트를 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고 증여할 때 자녀가 이 대출을 인수한다면 네. 순수한 증여 가액은 대출을 제외한 3억 원이 되고 이 경우 증여세는 5천만 원입니다. 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7천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증여세는 그럼 7천만 원이 줄었는데 혹시 고려할 또 다른 세금은 없는 건가요? 네,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네. 네, 세법에서는 부동산 대출이나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 증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까지 같이 따진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양도세까지 같이 고려했을 경우에는 단순 증여가 부담부 증여보다 더 유리합니다. 표를 보시면 예. 단순 증여일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나 네. 부담부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세 부담이 총 1억 2,600만 원으로 오히려 부담부 증여일 때 약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보다 지금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고요. 네.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세가 얼마인지라는 것인데 부담부 증여로 부모의 양도세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자녀의 증여세가 더 크게 감소하면 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양도 차익이 적거나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네. 양도 차익이 작으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그 얘기는 결국 양도 차익이 크다면 부담부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어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이제 양도세를 고려해서 절세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혹시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네,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녀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자녀가 대출을 갚으셔야 됩니다. 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모든 채무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한 재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사례에서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었는데 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많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혹시 유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네. 즉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양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례를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시 재계산했을 때 예. 오히려 아까와는 다르게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2,900만 원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어떤 절세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세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세 총합이 단순 증여 시에 증여세보다 줄어드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째,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인수받은 대출은 증여받은 자가 직접 갚아야 됩니다. 만약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줄 경우에는 이는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